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냈죠. 33번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입니다. 자, 33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다음은 도시 내부 구조에서 틀린 것은, 자, 버제스는 튀넨의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임을 적용한 건 맞죠. 근데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이, 자, 우리가 CBD가 중심 업무지구죠. 그 다음에 전이라고도 하고 천이, 여기가 점이지대죠. 여러 곳이 혼재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공업이나 빈민들이 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저소득이 이제 옆에 살고, 그 다음에 고소득, 위성도시 통근자지대가 또 집가가 높으니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와 통근사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점이와 고속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래서 고가 저와 통근사 사이에 있겠죠. 자, 호이트는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교통노선을 따라서 확대돼서 고급주택의 교통망축에 가까이 있어서 하금 반대에 있다. 그 다음에 4번 호이트는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도시 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선형의 호이트는 고소득층일수록 교통축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맞는 지분입니다. 다핵심은 우리가 동종은 같이 모여 있다는 거죠. 상호 집중하는 것이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34번은 이제 지대론이죠. 보시게 되면은, 자, 틀린 거, 자, 5번이 틀렸죠. 리카도는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생산비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1번 지대는 비옥도 생산력 관계 없어서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죠. T는 소비자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거래에 대한 그 수송비 개념을 도입했고요. 고전합한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그리고 신고전합한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한 생산비용으로 봤다, 이렇게 보고요. 35번이 좀 어려웠어요. 35번이 안 떴다가, 자, 우리 감정평가에 떴던 계산 문제의 임대료인데요. 자, 35번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실질 임대료는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임대료에, 자, 지불임료가 있겠죠. 20만 원이고요. 예금적 성격. 자, 우리가 일시불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금 조건과 지불임료를 더하거든요. 지불임료를. 그럼 일시금에 대한 그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영이익을 40만 원에 주어졌죠. 그 다음에 선불적 성격을 갖는 권리금 같은 건 이제 상각이 되기 때문에 상각이익이 8만 원이잖아요.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48만 원 하고, 그 다음 자, 20만 원인데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2개월이니까 우리가 24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240만 원에다가 48만 원 더하니까 288만 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감정평가에 이제 36번서부터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나오죠. 감사합니다. 자, 기준점은요, 가장 올바른 것 1번 틀었는데요. 갈게요. 기준점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고, 필수 기재사항은 맞아요. 평가서에. 자, 기준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일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만이 기준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준점은 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격제 원칙이 변동 원칙이 맞고요. 기준점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날이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자, 기준점은 과거 일정 시점으로 하는 건 소급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미래 일정 시점 기한부가 바뀌었고요. 자, 5번이 정답이죠. 기준점은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고 정해지기도 하고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가 정확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가치해제 원칙은 무조건 한 문제 뜨죠. 37번은 가치의 원칙인데요. 자,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자, 감정평가 원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우리가 가장 바른 것은, 이 가격 원칙이 이제 원리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자, 37번은 1번. 자, 우리가 이 내부 구성 요소라는 건 적응 상태에 분석하는 건 이 적합이 아니라 균형이잖아요. 건물 부지는. 그래서 균형이 맞겠고요. 2번이 맞죠.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된다는 것은 변동이 원칙 변하니까
자, 인근 환경과에 대한 균형을 나타낸다는 건 3번은 오히려 적합이 되겠죠. 적합과 균형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4번 부동산 가치 내부 구성 요소의 우리가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를 합친 거잖아요. 기여도를 합친 것이다. 기여도의 합으로 고쳐주고요. 기여도의 합. 그 다음에 5번 총수익을 생산료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최종적으로 토지에 기록되는 것은 수익을 배분한 거잖아요. 기여도 나왔다고 해서 기여 원칙이 아니라 이건 수익 배분의 원칙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2번만 맞고요. 37번에 2번. 자,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거래사례 보정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우리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례부동산이 매입자의 강매로 인해서 정상가보다 10% 고가다. 그럼 대상이 항상 위잖아요. 그럼 사례가 강매로 110이 되는 거죠. 10이 더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요. 시점성을 완료한 후 기준점은 바뀐 건 맞아요. 아직은 사례부동산이 되겠죠. 다 정상화 작업 안 하니까. 38번 정답은 2번. 자, 대상이 사례보다 그러면 대상이 주어져. 그럼 대상이 올라가고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적 요인이 10%가 열세하다. 그럼 100을 놓고 100에다가 10%를 빼니까 90이 되죠. 100분의 90. 거래점이 이제 사례고 대상이 기준점으로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겠죠. 자, 5번 개별적 요인에서 사례부동산이 대상보다 그럼 대상이 100이 되고 사례가 조정이 되죠. 자, 5% 우세하니까 100 플러스 5니까 105분의 100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아니죠. 2번이 정답이죠. 맞는 게 2번이죠. 그 다음, 자, 39번은 이제 우리가 환원 이유를 산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환원 이유를 이제 산정하는데, 자, 이건 지금 부채감당법에 대한 그 저부대예요. 그죠? 저부대.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환원 이유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부채감당률이 나오기 때문에 자, 돈을 못 갚으면 저 스칸대로 들어가서 저부대로 내려가 돈을 받죠. 저부대. 그럼 저가 저당상수를 찾으셔야 되고요. 부가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저당상수부터 찾을까요? 저당상수 쉽잖아요. 0.09가 나왔죠. 부채 감당률이 없고 대부 비율이 0.3이죠. 0.3. 자, 이건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순투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가 나오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자, 순영업소득은 자, 이제 우리가 부채감당법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순영업소득은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빼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 빼고 포함되는 것만 뺍니다. 그럼 8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겠고요. 유효 총소득이 되고, 자,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수료, 재산관리 수수료는 들어가요. 400 갔죠. 유틸리티 비용, 우리가 전기예금 이런 거 전기에 대한 그 100만 원 들어갑니다. 500이잖아요. 근데 소득세, 인건비 들어가니까 700 들어갔죠. 부채 서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700만 원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700만 원을 빼면은 자, 여기 순영업소득이 해설했듯이 7,3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이 전체에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은 이제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4천. 그러면 7,300에서 나누기 4,300을 나누면 우리가 그 갑니다. 7,300 나누기 4천이죠. 4천 나누면 1.825가 나오잖아요. 1.825. 그럼 1.825에다가 곱하기 0.09 곱하기 0.3. 자, 그럼 때리면 우리가 0.0049275가 나오니 4.93%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39의 2번. 40번 가시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 토지인증 공시가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가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 졌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표준인증 공시가는 낮은 선택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냐면요. 땅이잖아요. 토지의 지가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표준지의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가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지에 대한 상정이죠. 표준지의 건물 또는 그 밖에 동점을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사용수를 제한한 합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그 가액을 반영한다는 게 틀렸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자, 표준지 공시가에 이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하며 표준지는 국장이 공시했으니 국장한테 이시청한다.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지하는 것도 30일 서면 맞거든요. 근데 국장은 이시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시청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요. 자, 표준지에는 정착물이 있을 때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건 선정 기준을 현재 직전 1년간 가태주 처분이 3회 이상 받는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의뢰의 대상이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영을 마쳤죠. 세 번째 시간은 좀 짧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셔서 우리가 그 틀린 거의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서.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회 동영에서 뵙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